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서울시가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정부도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효과 높은 인구 정책에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인구 감소가 상수가 된 현 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 수요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 정책의 핵심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각각의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시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업에 따라 융통성 있게 노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생계와 직접 관련이 적은 문화지원 사업의 경우 노인의 기준을 만 70세 내지 80세 이상으로 정해서 지원 대상을 조금은 축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데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3,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72.6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관심이 매우 큰 지하철 무임승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노인 반발 등을 감안해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등 기존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신규 복지 사업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65세 인구 비중 전망을 보겠습니다. 2022년 17.4%,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 2072년 47.7%로 65세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50년쯤 뒤에는 인구 절반이 노인인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비중 전망을 보겠습니다. 2022년 71.1%, 2072년 45.8%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건강 수명은 2019년 현재 73.1세로 과거와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70세는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 시에는 함께 검토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인 기준 상향은 단순하게 연령 기준만 올린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60세 정년에 맞추어진 사회 시스템까지 함께 바꿔주어야 됩니다.
60세 청년 이후에도 계속 더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 임금체계도 일과 생산성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는 직무급제 등 유연한 근무체계가 확산돼야 합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기업들도 고령자 고용과 동시에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경제계가 이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하면서부터입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노인 부양 부담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일본은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4년 법적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고 2006년 실질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입법 조치에 나섰고 2021년에는 프리랜서 계약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70세까지 회사에 몸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기업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계속 고용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고령자 취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60세에서 64세 취업률을 보겠습니다. 2012년 57.7%, 2022년 73%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65세에서 69세 취업률을 보겠습니다. 2012년에는 37.1%, 2022년에는 50.8%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알려주는 시사점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노인 기준 연령 조정안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